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상식이라는 책을 한 권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맨 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 역사를 일관하는 상식의 심층 구조를 자세히 깨우쳐준다. 이것만 알아도 역사는 그대 자신의 것이 된다. 제목은 상식인데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인간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식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개념적인 어떤 행동 양식인데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그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보편성을 띌 때 이 상식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에서 우리는 결국 상식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공자도 번지가 아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간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지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애인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신적인 문명권이고 무당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과학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헤쳐먹는 부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무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인간을 안다고 한다는 건 정말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 자체도 내가 역사를 안다라는 그 말은 어쩌면 인간을 알기 위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결국 단군 할아버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의 지평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진짜 역사가 삶에서 접촉되어 오는 사실 고려의 역사와 신라의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피부로 오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물론 서울이라는 말이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서 왔다라는 많은 속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말의 어떤 근본적인 언어를 알지만 사실 그게 우리 삶에는 그닥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서울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서울의 그 근현대사 속에서의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서울이 더 제 삶에 직접적이고 그리고 더 힘을 발휘하는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그림으로는 3월 19일 3월 동대문에 3.1 만세혁명은 세계의 흐름을 바꾼 뒤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참 재밌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독립운동이 어떤 소수의 지식인으로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대규모 민중들의 어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백정부터 양반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은 그때부터 우리 민주적 의식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선거라는 체계가 그거를 입은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중 속에는 민주라는 개념이 이미 싹트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결국 조선왕조처럼 혁명이 이어지는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2025년 윤석열 친위구테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12.3 내란 사태 내란이라고 아직 뭐 법원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군경을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분이 하셨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인들을 동원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비상계엄이라는 건 군인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군인을 동원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였나라는 것을 비추어 본다면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역사적 그 지금 시간들, 물론 이재명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됐고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던 민주당이 했던 많은 불협화음이 그거를 초래한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한 여당이 돼서 만약에 나라를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를 낳은 것처럼 또다시 역사는 재반복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보다 통합과 그리고 민주적 의식을 확립해서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가야 한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1월 광화문에서 그 계엄군을 막은 우리나라의 민주적 의식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개검 잘했니 못했니라는 말이 나돌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신의 성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식인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여기에 많은 목차들이 이 계엄의 의미, 그리고 계엄 선포가 불법적인 거고 계엄은 예방 조치로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게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헌법에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게 분단이 됐기 때문에 언제 전시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이제 어떤 배엄령이라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혼란의 어떤 경제적인 소모와 그리고 정신적인 소모 그리고 시간적인 소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그 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이 책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인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계엄군을 막았던 점, 그리고 거기에서 청춘이 많이 개입이 됐고 그 청춘들이 그 20대, 20, 30대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가 비록 그들이 학벌과 취업의 경쟁 상태에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어떤 생각은 역시나 절실히 위기 능력되는 발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도 이어졌고요. 이것도 뭐 나중에 다뤄볼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했죠. 그 당시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했을 때 모든 도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광주만 소리를 냈고, 그 광주의 소리가 지금 12월 3일에 그 친위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보수 콘크리트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1946년 대구항쟁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거기가 기점이 되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어떤 행동들이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적 그런 해석들이 여기 뭐 홍익인간, 단군 해석, 아직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읽혀질 때 고려는 황제나라였다, 저번에 했던 고려사의 문제점, 팔만대장경의 비밀, 임진왜란의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묻혀있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담기까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정보와
그거를 삶으로 우러내지 않으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세련됨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상식이란 책이 역사적인 책이지만 이 역사의 맥락을 어떤 통과하기보다도 하나의 점처럼 찍어가서 그걸 하나로 이었을 때 상식적인 인간이 좀 더 그러니까 성숙되어 상식적인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또 이 책을 또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과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을 제 생각을 한번 입어서 같이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